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4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정인 없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 한 사람만 앉혀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양보를 한 거죠. 왜 이런 양보를 했느냐. 이 판국에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당장 사퇴해야 되고 사퇴할 수 있도록 대중운동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상당히 양보를 하면서 받아들였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결정적 한방이 있다. 결정적 정보가 따로 있다, 우리는. 그래서 조국 씨의 입을 통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일종의 자백을 받아낼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추측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6일 하루 동안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이 줄곧 주장해온 기조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이 그동안 처음부터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는 합의했지만 일자 합의 이후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저희는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다만 법대로의 청문회 결국 정인 소환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대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민주당 거부하고 한마디로 서둘러 무산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3일의 시한을 두고 송부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당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계속 할 것인가 아예 안 할 것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간이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증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라면은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정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정인 부를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딸 부인 불러야 되는데 그것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는 건데 글쎄 정보가 많다는 게 언론이 보도한 그 정보인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게 정보인지 아니면 따로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인과 참고인에 관한 합의는 물론 법사위 간사들끼리 합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정인과 참고인은 법적인 절차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미 출석 정인과 이미 출석 참고인이 될 텐데 하루라도 국회 책무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조국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에 가는 것이 법무부 장관실에 가는 것보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은 혼자 불러서 해도 자신이 있다. 부적격자의 인물을 확인시킬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앞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국 게이트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조국 사태보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에서 게이트란 말을 많이 쓰게 됐는데 그 게이트란 말은 어떤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 더 많은 부작용을 내고 그게 권력형 비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앞으로 6일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6일 청문회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의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은 어제 한번 실적이 됐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 등장한 국회의원들의 이 답변 태도 그리고 설명 태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겠구나.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과 그동안 수집한 특히 검사 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김도, 최교일 뭐 이런 분들인데 거기에 조국 씨가 앉아 있을 때 과거 기자들을 상대로 모르겠다 뭐 또는 감성팔이 하는 게 과연 통하겠느냐. 그렇다면은 조국 후보자가 임자를 만나는 아마 평생 처음으로 임자를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국 후보자가 이번에 기자들에게 했던 식으로 모르겠다는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 딸에 대한 취재를 자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울먹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과연 통하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받은 것이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리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죠. 우선 조국 씨를 추궁을 해가지고 조국 씨 입으로 나는 거짓말 했습니다. 앞에 말한 거 취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조국 씨 입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그럴 점이 몇 군데가 있죠. 사모펀드에 대해서 과연 몰랐느냐. 어제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말을 조국 씨가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조국 씨 딸의 스펙 조작 의혹에서 의혹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는 말이 시인을 받아내야 됩니다. 예컨대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냐 말았느냐. 오늘 아침 출근할 때도 조국 씨는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언론은 이 총장상은 총장이 준 적이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 총장상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이 총장상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 조국 씨가 그것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이것은 입시를 위한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무슨 업무 방해가 되고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아주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국 씨는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논문에, 당국대학 논문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고대 입학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제 자유한국당은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영어 실력이 좋지 않다. 고등학교 때 말입니다. 그리고 반영이 됐다. 고려대학교 입학시험에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조국 씨의 입을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는 내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라는 식의 답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딸이 서울대학교에서 2차례에 걸쳐서 받은 약 800만 원의 장학금에 대해서 조국 씨는 그것은 신청도 하지 않는데 나왔더라.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이 나왔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것을 끝까지 추궁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적 어떤 시인을 받아낼 수 있느냐. 어제 김진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언론이 지금 놓치고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국 씨의 이념적 정체성이다. 국가정복 범죄, 산호맹, 남한사회주의 노동자혁명 뭐 이런 아주 엄청난 오늘 여기 문화일보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산호맹입니다. 줄여서. 산호맹 이 사건에서 이 조국 씨가 우리 사상이라는 기관지에, 산호맹 기관지에 류선종이라는 가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마르크스 레닌, 특히 레닌의 혁명론을 지지하는 글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자가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90년에 노태우 민주정부를 타도하려고 했다. 그것을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미화를 하고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경제민주화라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 이 점을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국가 전복 전과자가 어떻게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대한민국을 이번에는 정말로 법무장관의 힘으로서 전복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냐 하는 이것을 아주 나는 집중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기된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법무장관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역이죠. 정권 차원의 반역이죠. 그 다음에 이 딸과 부인으로 미룰 딸과 대부분의 사건이 지금 대부분의 의혹이 지금 딸과 관계되어 있고 또 부인이 한 행동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딸과 부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조국 씨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딸과 부인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궁하느냐 하는 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기능적인 문제인데 조국 씨는 어떻게 나오겠느냐. 역시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상당히 공손하게 나올 겁니다. 공손하게 나오겠죠. 그럴 때 아마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조국 씨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추궁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걸 잘 골라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1900년이 아니네요. 2016년 11월 30일에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11월 30일이면 탄핵 사태가 진행 중일 때입니다. 촛불 시위가 진행 중일 때인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조국 씨가.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무트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노신의 이야기. 중국 문학가 루신이라고 썼네요. 1929년에 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무는 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충분히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국 씨는 감성에 호소하고 말장난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팩트로서 들이대겠죠. 팩트와 감성의 싸움이겠습니다. 팩트와 감성의 싸움은 흔히 이론적으로는 팩트가 이깁니다. 사실이 감성을 이겨요.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에서는 다릅니다. 정치에서는 감성이 국민들의 동정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국 씨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아주 저는 정정당당하면서도 예의가 발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윽박 지르기 시작하면 역효과 납니다. 윽박 지르면은 조국 씨가 피해자로 보이면은 지는 겁니다. 조국 씨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나면은 자유한국당 져요.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이번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문재인 조국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